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간청소 부작용 시리즈 2탄 시작할게요. 간청소가 모든 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청소를 하시고 문제가 생긴 분들의 상담도 가끔 받는데요. 간청소는 집에서 스스로 하는 시술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해요. 모든 시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간청소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간청소에 대해 기초적인 것도 공부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방법만 숙지해 간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영상을 통해 주의사항들을 몇 번 강조드리긴 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1. 간청소를 하고 간 수치가 상승했어요. 간청소를 하면 원래 간 수치가 상승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오르사나 가래오 같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영양제들을 드시고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거나 간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딘가에 담도 막힘이 심하거나 혈어가 너무 심해 담즙이 말라붙어 있는 경우예요. 말라붙어 버려 짜내도 짜지지 않는데 계속 담즙을 짜내려고만 하면 간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간 청소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양의 기름을 드시게 되면 간은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어떻게든 담즙을 짜내려 하거든요. 하지만 혈어가 심해 짜낼 담즙이 없으니 간에 자극이 많이 됩니다. 혈어가 심하거나 담도 막힘이 심한 분들은 오이를 한꺼번에 드시는 게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한번 간 청소를 하신 후 간 수치가 상승한 분이 계시다면 간 청소를 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간 열을 낮추고 혈 부족을 회복하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체액이 많이 빠져나가 상대적으로 간 수치가 높아진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며칠 안에 회복됩니다. 오히려 간 수치가 그전보다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2. 처음 할 때는 괜찮았는데 4-5회차를 거듭해서 간 청소를 진행하다 보니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어지럽고 두통이 생겼어요. 불면증도 심해졌고 더 피곤하고 기력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 청소를 하실 때에는 체액을 보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처럼 혈어가 심각해지거든요. 체액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소금물도 평상시에 충분히 드시고 미네랄 액이나 실크 아미노산, 보혈제를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체액을 보충하지 않으면 점점 혈어가 심해져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간 청소를 할 때 올리브 자몽 주스를 마시면 울렁거릴 뿐 아니라 토하게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분들은 기울체가 심해서 막힘증이 심한 경우예요. 평상시 소화도 많이 안 되셨을 거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장 청소를 하고 진행하시면 울렁거림을 줄일 수 있지만 막힘이 심한 분들은 기울체를 뚫어주는 한방 과립이나 제품들을 드신 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한 달 동안 드신 후에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4. 간 청소를 하다 담관에 담석이 끼어서 황달 수치와 간 수치가 올라갔어요. 담석의 사이즈가 2cm가 넘는다면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담석이 담낭에 꽉 차 있을 정도면 농축된 담즙이 부족해서 담즙 폭포를 만드는 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간 청소를 권하지 않아요. 사이즈가 큰 건 빠져나오기 힘들거든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3cm 크기의 담석이 빠져나왔던 케이스는 쉽지 않습니다. 그분의 경우 담석이 이동하면서 생긴 통증으로 담석이 계속 이동 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요. 간 청소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담즙 폭포를 계속 만들어야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단식을 하시며 소금물과 올리브유를 계속 드셨기 때문에 자칫하면 담간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지나서 빼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담석이 있다면 혹시라도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아셔야 해요. 그래서 너무 큰 담석이나 담낭에 꽉 차 있을 정도로 담석이 많은 분들에게는
간 청소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담석통이 있다면 일단 유기산과 비트주스, 구연산 마그네슘을 꾸준히 드셔서 담석의 크기를 줄여야 하고요. 소금물, 미네랄액을 드시면서 혈어 상태를 개선하는 게 중요해요. 혈어가 있다면 담즙 폭포를 만들 수 없고요. 담즙 폭포를 만들 수 없다면 담관에 담석이 끼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담석이 많다는 건 그만큼 혈어가 심했다는 것을 반증해요.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더 심한 혈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간 청소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겪게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역시 간 청소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남게 됩니다. 유기산은 애플 사이다 식초나 레몬즙, 깔라만시를 희석한 물을 드시면 됩니다.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는 스토리버나 하트베리가 먹기도 편하고 맛도 괜찮아서 이걸 사서 드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개 위 점막도 굉장히 약해요. 이런 유기산을 드시면 속이 많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식사 직전에 드시거나 식사 중 또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드시는 게 속쓰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기산과 비트주스를 꾸준히 드시는 방법이야말로 담석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 담석통이 있다고 무조건 간 청소를 직진하지 마시고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간 청소가 위험하다고 담석이 있다면 담낭 제거 수술을 해야 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말씀드린 주의사항만 잘 지키신다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되신다면 수술이 정말 간 청소보다 안전한 방법인지, 내 건강이 더 좋아지는 방법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수술하고 난 후에 소화가 안 됐던 문제나 여기저기 안 좋았던 문제들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신다면 수술을 선택하셔야겠죠. 하지만 수술을 선택했던 많은 환자분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간 청소보다 얼마나 더 큰 부작용에 시달리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간 청소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간 청소 부작용 1탄과 2탄, 제가 올려놓은 나머지 간 청소 영상들도 반드시 보시고 진행하시고요. 간 청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금물 영상도 보시고 소금물 요법을 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체액을 늘리지 않고 간 청소부터 하지 마시고요. 입마름이 있거나 열이 위로 많이 뜨시는 분들은 혈어가 심하지 못해 여기저기 메말라 버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체액 보충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 청소를 하고 나면 혈어가 심해지고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간열부터 잡고 혈어를 해결하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에 맞게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았다고 나에게도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간 청소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간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병증과 관련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병의 시작이 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기관이 간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요. 간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마음 수련도 열심히 하시고요. 항상 감사한 일들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 유퀴즈에 음식물을 처리해 주시는 미아원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밝은 모습과 이야기들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숨어서 우리를 위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니 이 또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감사함이 몸에 밴다면 스트레스도 점점 줄어들고 행복함이 남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